저는 개인 사업자라서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이거를 원래 세무사분이 대신 해주셨어요. 근데 그러려면 제가 제 수입 내역, 지출 내역을 세무사분한테 전부 드려야 되는데 이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먹고 얼마를 썼는지 이런 너무나 개인적인 것들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공부를 좀 해볼까. 그런데 보니까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왕이면 자격증을 목표로 하면 동기부여가 더 잘 될 테니까. 근데 세무사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너무 넘사벽이라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이왕이면 가장 어려운 걸 시도를 해보자 라고 해서 전산세무 1급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첫날 공부를 딱 하는데요. 차변, 대변, 분계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 세무 공부를 마치고 나서 보니까 그 용어들은 세무 쪽에서는 정말 가장 기초적인 그런 단어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기초 단어조차 모르는 아예 완전 제로 베이스인 상태로 공부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서 2달 반 만에 1급을 합격을 했느냐? 제가 가장 먼저 한 거는 책에 큰 제목들을 읽었어요. 내용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책의 큰 제목들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그냥 책 쓱쓱 넘기면서 쭉 끝까지 한번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목이 어떻게 나오냐면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괜찮아요. 어차피 내용을 알려고 그 제목들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이 제목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책에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구나. 그 전체 틀을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큰 제목 읽기가 끝났어요. 끝까지 전부 다 읽었어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와서 그 다음 작은 제목들을 읽어요.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 안에는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부채, 자본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물론 읽으면서 이 뜻을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뭐를 알 수 있냐면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자산에 뭔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구나. 저는 지금 당좌 자산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당좌 자산이라는 걸 배우는구나. 이러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틀을 잡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한층 더 구체적인 틀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번째 제목 읽기도 역시 끝까지 읽어줘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 자, 이제는 제가 뭘 할지 아시겠죠? 3번째 작은 제목을 읽어요. 이번에도 역시 끝까지 제목을 읽어주고 다시 처음으로 와서 4번째로 작은 제목들을 읽어주고 그렇게 제목 읽기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비로소 본문의 내용들을 읽어요. 지금 단계에서 내용을 공부를 하잖아요. 이미 제 머릿속에는 전체 틀이 다 잡혀 있어요. 큰 틀부터 세부적인 틀까지 전체 틀이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읽잖아요. 이해도 훨씬 빠르게 잘 되고 암기도 잘 돼요. 이 방법은 제가 뭐 암기 과목을 공부할 때나 이해 과목을 공부할 때나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 항상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공부법과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공부를 할 때 1페이지 공부하고 2페이지 공부하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는 학습법을 사용을 해요. 우리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1페이지 공부를 마치고 2페이지 넘어가고 마치고 3페이지 넘어가야 한다는 무조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본 바로는 이 학습법이 그다지 효과적이지가 않았어요. 큰 제목을 읽고 그 다음 작은 제목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제 경험적으로는 결과가 훨씬 좋았어요. 이 제목 읽기 공부법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처음에 가장 큰 제목부터 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밑받침이 되는 거예요. 작은 제목, 그 다음 작은 제목들을 읽어 나가면서 공부의 밑받침이 정교해져요. 그러고 나서 세부 내용을 공부를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단원에 대한 전체 틀부터 세부적인 틀까지가 전부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여기에 등장하는 용어들에도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1페이지부터 그냥 차근차근 공부할 때 상황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처음 배우는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1페이지부터 이거를 이해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면서 읽어 나가요.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용어들이나 이런 게 다 여러분이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읽어봤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2페이지 넘어가고 3페이지 넘어가 봤자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이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목 읽기 학습법이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제목을 읽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큰 제목 한번 살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몇 분 안 걸려요. 그 다음 제목 읽고 그 다음 제목 읽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가 않아요. 제가 같은 시간에 공부를 했을 때 1페이지부터 순서대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공부하는 것과 제목 읽기 학습법으로 공부하는 것 결과를 비교를 해봤을 때 제 체감적으로는 제목 읽기 학습법이 투입한 시간 대비 효과가 훨씬 좋았어요.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뭔가 낯설고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 제목 읽기 학습법을 한번 사용해 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큰 제목부터 점점 작은 제목으로 범위를 좁혀 나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기 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세무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제는 제가 직접 세무 신고를 하게 된 거는 물론이고요. 일상생활에서도 도움받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세무 관련 쪽, 이 자격증들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 목표로 하셔서 세무 자격증도 취득을 하시고 관련 지식도 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